네, 마감드립니다.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네, 오늘의 주제입니다. 갓비디아가 된 엔비디아, 역시 AI가 희망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는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사실 AI 보기 전에 저는 요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은 한마디 좀 코멘트는 듣고 싶거든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정말 우려라는 표현도 좀 에이. 맞진 않긴 한데 우리가 또 최근 바로 좀 박빙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정말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그런 접근은 우리가 좀 한 템포 쉬고 그래도 좀 들어가야겠다라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.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뭐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관련주나 뭐 우리가 뭐 방사는 사실 뭐 그 누가 돼도 수혜다.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그렇고 뭐 전력 섹터도 사실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부분에 있어서 누가 되든 수혜가 되는 종목들은 좀 그렇다 치지만 사실 지금 뭐 장 마감하면서 뭐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급등 거의 상한가에 네. 마무리한 종목들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내일 또 점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있죠. 급등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거기서 더욱더 치고 고공행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물량에서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을 어떻게 뭐 한마디로 좀 털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.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일들은 좀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. 네.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계좌에 정말 파란불이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일 되면은 사실 우리가 좀 길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네. 그래도 좀 생각보다 빨리 빨리 나왔어요.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장에 좀 바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 빠른 트레이딩, 뭐 단기 트레이딩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수급 몰림 현상이 조금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좀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한번 관망을 하시면요. 그때 주가 빠져도 들어가도 좀 늦지 않다. 왜냐면 다 아시겠지만 네. 대통령 선거는 이제 또 그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날도 12월이잖아요. 그쵸, 남았죠. 그리고 또 취임은 내년이란 말입니다. 네. 그 내년부터가 본격적인 그런 뭐 정책이 시행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우리가 급하게 좀 손가락을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조금 더 손실 구간이 커지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눈을 뜨고 관망을 하신 후에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결과 이미 나왔고 이대로 갈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. 미국 시장은 대선 날에도 시장이 열렸어요. 네. 그러면서도 움직였던 게 우리의 갓비디아, 엔비디아입니다. 제가 지금 엔비디아와 애플의 시총을 화면에 좀 띄워놨는데요. 보시면 엔비디아와 애플의 시가총액 차이가 이제는 얼마 안 나요. 맞아요.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시가총액이거든요. 3.43 트릴리온이고 애플이 3.38 트릴리온이어서 사실 또 이게 만약에 엇갈리게 된다면 시총이 바뀌겠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게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 엔비디아의 흐름 진짜 괜히 갓비디아라는 단어 안 쓰는 것 같아요. 네.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1위로 다시 올라온 부분은 애플이 이때 마침 애플이 조금 좀 하향하는 흐름들이 그쵸. 나와준 부분이 조금은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한 발 더 먼저 좀 올라간 부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난무했던 가운데 이제는 그 우려론을 정말 다 해소를 시키고 다시금 AI는 정말 혁명이다. AI가 이제는 미래 산업의 거의 핵심으로 떠오른 부분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리라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의 AI 칩 분야에서 정말 선두주자로 아예 선두 자리를 굳혀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우리가 기대감들 더욱더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AI에 대한 그런 시작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. AI 아직 시작도 안 했다. 이제 시작점에 올라와 있다.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그게 정말 AI 시대로 간 건데 아직은 AI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작인 부분을 봐서 좀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좀 이렇게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
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역시 기업 이미지나 뭐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계속해서 좀 얻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위에 대한 부분들 애플과 사실 얼마 차이 안 납니다. 네. 그만큼 또 애플이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 바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그렇지만 4분기에 대한 전망치도 사실 지금 너무나 긍정적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. 네.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버크셔에서 매도 소식이 나오면 뭐 애플뿐만 아니라 네.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이는데 마침 이때 또 주요 주주잖아요. 버크셔에서도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주식을 매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소식들이 좀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매출 전망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인해서 매도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그런 흐름들 당분간은 좀 엔비디아가 그래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시기의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? 뭐라고 해야 할까요? 애플이 아이폰 16이 약간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약간 흔들리면서 IB들에서도 보수적인 의견을 내놨고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상위 1위에 등극한 엔비디아입니다. AI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도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각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일까요? 다우 30 지수에 인텔이 빠지고 네. 엔비디아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. 사실 이게 시가총액을 뭐 반영하는 지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 바뀐 거잖아요. 네.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미 AI는 그렇다면 AI 산업은 우리 모두가 인정한 그런 핵심 산업이다라는 거를 정말 증명을 했고 도장을 꽉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사실 한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. 다우에서 이제 뭐 선정하는 종목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, 네 그렇기 맞아요. 때문에 이거 뭐 그렇게 믿을만한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뭐 미국 시장 워낙 뭐 허술한 시장이 아니고 그쵸. 정말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우에 이제 편입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이제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과 또 여러 가지 ETF까지도 뭐 우리가 좀 확대를 해서 그리고 또 많은 수급들이 몰리고 좀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. 또 엔비디아가 이제 AI 칩으로의 정말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트렌드,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그 산업이 바뀌어가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AI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산업이 되었다.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증명해보는 중요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엔비디아 요즘에 흐름 좋게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또 편입이 되면 또 다음 주에 흐름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. 네. 워낙 시가총액이 높고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다우에 편입되지 않아도 잘 갈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네. 워낙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텔은 참 아쉬워요. 퀄컴이 과연 인텔을 이제 대선 결과 나왔으니까 사줄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뭐 AI 그리고 우리 블랙웰 뭐 완판이야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또 애플은 시들시들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? 그게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우선은 여기서도 또 AI 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. 아무래도 이 AI 칩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.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가 또 삼성전자의 조건부 승인을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물량 때문에 좀 조건부 승인을 한 그런 이유도 그렇죠. 있습니다. 네.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교체 수요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 되고 또 업데이트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AI 칩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발전을 더 이상 그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. 자, 그런데 AI 칩에 대한 그 수요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좀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
부정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1위에 대한 부분들 좀 당분간 이어져 갈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의견이고요. 또 그리고 이제 빅테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I에 대한 그런 인프라에 대한 그런 지출을 정말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간다. 이런 이 재료들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PC에 대한 수요, 이제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전 기기까지 범으로 좀 널렸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I 무조건적으로 이제 담아간다. 사실 이번에 애플이 조금 실망한 이유도 이 갤럭시를 따라서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이 컸거든요. 그리고 뭔가 전 버전에 있어서 그렇게 좀 바뀌어진 게 없는데 라는 부분이 조금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또 AI에 대한 그런 뭐 우리 소비자들의 그런 니즈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엔비디아의 매출이나 뭐 이익에 대한 그런 전망치 모두 다 지금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,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엔비디아의 그런 흐름들 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액면 분할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더욱더 좀 접근하기 좀 수월해진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다시 한번 좀 더욱더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요. 삼성전자가 사실 완벽하게 퀄 테스트를 통과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받겠다? 이건 진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빨리 땡겨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. 그렇죠. 워낙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성장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AI로 인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? 투자 수혜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일까요? 이번에 젠슨 황이 나 HBM4 빨리 필요해. 네, 6개월 빨리 내놔라고 이번에 SK AI 서밋에서 영상에서 나타나서 그런 네.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. 그래서 하이닉스에서는 열심히 해보겠다, 6개월 땡겨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나 이 HBM4 12단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기대를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우선 12단에 대한 그런 기대 분명하게 있습니다. 이번에 근데 20단 이야기까지도 이미 또 나와요. 언급이 됐었어요. 그쵸.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정말 그 상승 추세를 가파른 상승 추세를 타지 않았나 싶습니다. 뭐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좀 칭찬을 하면 정말 칭찬이 이제 사람을 춤추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. 네. 정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만년 2위였던 하이닉스였는데 삼성전자를 이기면서 따라잡으면서 정말 선두주자로 이제는 낙인을 정말 그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. 그래서일까요? 더욱더 이제 그 인력들에 대한 부분도 하사마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난번에 했었는데 사실은 정말 많은 인재들이 또 몰려오고 또 기업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원까지도 우리가 좀 넓게 봤을 때 SK 하이닉스에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품을 새롭게 내놓고 그렇게 됐을 때 엔비디아에서 이제 가져가서 적용을 해서 이제는 새로운 칩을 또 내놓은 상태, 다음 버전을 내놓는 그런 일들이 조금은 이제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젠슨왕도 빨리빨리 내가 한국인이 된 것 같다. 우리나라 빨리빨리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좀 기업 간의 그런 소통을 좀 하면서 계속 좀 오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기술력을 좀 협력해서 좀 만들어낼 때 조금 더 효율성을 발휘하면서 속도감 있게 효율성 발휘하면서 더욱더 좀 완벽한 그런 제품들을 내놓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, TSMC, SK 하이닉스 이렇게 삼각공조가 더 탄탄해졌다 이런 뉴스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런 의미로 저는 제일 궁금한 건 그겁니다. 과연 SK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이냐. 요게 제일 궁금한데 일단 전고점 52주 신고가가 24만 8,500원입니다. 지금 한 20%가량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세요? 우선은 시간은 사실은 조금은 걸릴 것 같지만 이번에 뭐 트럼프 당선이 만약에 확실히 된다면 반도체에 대한 됐죠. 그렇죠. 네. 그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또 한 번 또 생각을 해야 돌아봐야죠.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
그런 재료들이 시장에 반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AI 칩, 이 HBM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런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정말 주가 탄력을 받아서 쭉쭉쭉쭉 올라가면 너무나 좋지만 지금 소화해야 될 그런 이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전고점 부근까지는 빠른 시일 안에 좀 달성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내년이 사실 HBM 더 좋다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전망이 있기 때문에 내년 그래도 상반기 이전에는 저는 전 고점을 좀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더 최고점 신고가를 좀 써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하이닉스는 그렇다 치고 이외 HBM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분들이 일부 시각에서는 이미 손을 너무 많이 타서 전 같은 흐름은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. 이 의견에는 어떤 코멘트 주실 수 있을까요? 우선 사실은 굉장히 의견들은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자 그런데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이전처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산업에 대해서 미래 핵심 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주가에서 우리가 주가 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너무 고점이다. 라고 해서 조금 피로감이 많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많이 이어져 가면서 사실 주가는 많이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탄력성 있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속도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저는 좀 다시 한번 수급적인 부분이 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HBM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. 그렇다면 관련해서 AI 단에서의 탑픽 종목은 어떤 걸지 좀 궁금하네요. 네,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대형주 단 이야기를 네.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이 AI 핵심 산업에 대한 부분은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저는 덜 되어졌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확실하게 대장주 먼저 끌고 나가자라는 의미로 오늘도 좀 큰 종목들 군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 오늘 한미반도체 가지고 왔습니다.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하면 한미반도체 바로 좀 우리가 묶어서 볼 수 있는데 한미반도체 너무 뻔한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가장 먼저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미반도체 최근에 주가 굉장히 많이 주저앉았어요. 이 흐름이 언제까지 내려갈까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 최근에 또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좀 상승 반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제일 먼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HBM용 이제 TC 본더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좀 이어져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신호 가지고 이 한미반도체는 뭐 전고점까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더욱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12만 원, 13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는 조금 짧게 움직이자라고 해서 저는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 11만 원 정도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탑픽으로는 한미반도체 함께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더드림 SC 우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